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충격적인 연쇄 형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6명이 숨졌는데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성기가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사 도중 추가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6명 모두 성소수자이며 게이바 방문이 잦았으며 또 가학증이나 피학증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여 곧 리이장이라는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용의자는 겨우 23세였고 베이징 공과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우등생이 어쩌다 그런 사악한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사건을 샅샅이 살펴봅시다. (2003년 3월 19일) 저녁 9시 지원원의 부모는 평소처럼 베이징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웬일인지 연결이 되지 않아 집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재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심 불안했지만 아들이 잠들었겠지 생각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다시 지원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많이 걱정되기 시작한 부부는 밤새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하여 하이댕구에 있는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부가 아들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끈에 묶인 채 온몸은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 숨진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충격에 멍해진 부부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지문을 채취하며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원원의 사건이 최근 발생한 5건의 형사사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불과 6개월 만에 베이징시에는 유사한 사건이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성소수자이며 가학증이나 피학증이 있었고 또 전부 게이데이트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 경찰은 피해자 6명과 온라인에서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보름 만에 유력한 용의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2003년 4월 4일 경찰은 6명의 피해자와 그들이 평상시 즐겨가는 곳을 확인하여 리 이장이라는 남자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리 이장은 중국 평안보험회사의 평범한 직원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웃들은 그의 성적 취향이 좀 특이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종종 게이바를 방문하여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연락 기록에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리 이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리 이장이 임대한 집 옆에 잠복하여 그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밖에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착하자 경찰은 금방 강아지를 산책하고 돌아온 리 이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리 이장은 경찰을 발견하곤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찾고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리 이장은 저항하거나 대들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생필품을 챙겨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리 이장의 지문을 대조해 경찰은 리 이장을 확실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리 이장은 본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줄곧 차분함을 유지했던 리 이장은 범행 동기를 묻자 점차 흥분했습니다. 그는 그들 중 4명은 저를 묶어 저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범죄자들입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없애야만 원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를 악물고 얘기했습니다. (2002년 11월) 리 이장은 게이바에서 열린 파티에서 낯선 남자 4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티를 너무 즐긴 나머지 리 이장은 만취했고 4명의 남성의 요청으로 근처에 있는 개인 주택으로 가 계속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가 약을 먹었었는지
아니면 술에 만취해서인지 어쨌든 주택에 도착했을 때 리이장은 아무리 깨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땐 그는 집안의 보일러 배관에 벌거벗긴 채 묶여 있었습니다. 남자 4명도 벌거벗은 채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몇 시간째 성고문을 당하던 중이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리이장은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리이장은 몸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후 리이장은 본격적으로 네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산리툰의 술집 거리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찾아 그를 쫓아 한 PC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1번 피해자가 떠난 후 바로 그 컴퓨터를 열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리이장은 톨슬레이브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DM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톨슬레이브는 변태적인 성향에 당하는 걸 좋아하지만 본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선 800위안, 하나로 약 15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리이장은 조건을 받아들였고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며 상대방의 집까지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펑타이구에 위치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복수하지 않고 상대방이 혼자 살고 있는 걸 확인한 후 보복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1월 17일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이장을 만난 톨슬레이브는 조금 놀랐지만 돈의 유혹으로 잠깐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리이장은 그와 관계를 맺은 후 들고 있던 무기로 그를 잔인하게 숨지게 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를 해결한 후 리이장은 바로 두 번째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닉네임은 발예쁜 잘생긴 남자인데 외국어 대학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리이장은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음향을 최대로 높인 후 미리 약속한 게임의 규칙대로 발이 예쁜 잘생긴 남자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리이장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와 관계를 맺으며 날카로운 도구로 그의 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이장은 본인의 욕망을 채운 후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중 세 번째 피해자가 최고 연장자의 힘도 세고 리이장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리이장은 그를 만난 후 본인이 당한 방법으로 복수하며 분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해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성기까지 잘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고문 가해자는 4명이지만 어째서인지 리이장은 범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쾌감을 느끼게 되어 인터넷을 통해 게이 남성 2명과 추가로 약속을 잡곤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해쳤습니다. 그중 지원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리이장은 불과 반년 만에 남자 6명을 잔인하게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서 게이를 연쇄로 숨지게 한 범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리이장을 조사하며 그의 비참한 어린 시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낯선 이에게 몹쓸 짓을 당해 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비극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이장은 1980년에 한 가정에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그는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고모가 그를 아주 예뻐해 초등학교 때부터는 고모 밑에서 베이징에 있는 학교를 다녔지만 중학교 입학 당시 리이장 고모 가족에게 병고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리이장은 신장 창지시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이장의 부모는 평범한 노동자이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인지 부모님과 두 형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못 받는 것도 힘든데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건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종종 아무 이유 없이 물건을 깨트리고 어린 리이장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이장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머니의 정신질환은 점차 안정되었지만 오랫동안 어머니를 돌보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술만 취하면 보이는 사람을 때리거나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리 이장도 아버지에게 구타를 자주 당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심지어 무기를 들고 있는 그를 쫓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가족 분위기는 리 이장에게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성격은 점차 왜곡되었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리 이장은 자신의 성적 취향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같은 반의 탕구는 리 이장이 좋아하던 남학생이었습니다. 리 이장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두 사람은 곧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 이장이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자 탕구는 곧바로 거절했고 심지어 그때부터 리 이장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리 이장은 탕구를 잃게 될 두려움과 동시에 본인의 성적 취향을 커밍아웃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1994년 2월 21일 탕군에게 마지막으로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리 이장은 그를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열흘 후 탕군은 온몸에 20여 개의 상처가 난 상태로 숨진 채 학교 옆에 있는 관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탕군과 다툼이 있던 리 이장은 바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 리 이장의 태연한 태도와 알리바이에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의 어느 날 밤, 리 이장은 혼자 거리를 걷다가 30세 정도의 남성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리 이장에게 시비를 걸기는커녕 오히려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해 주었습니다. 남자의 따뜻한 태도에 리 이장은 경계심을 풀고 함께 식당으로 가 술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리 이장은 낯선 남자에게 본인이 수년간 집에서 겪었던 불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5세였던 리 이장은 본인의 주량을 모르고 마시다 기억을 잃었습니다. 리 이장은 다음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에 이상함을 느꼈고 곧바로 본인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빠진 리 이장은 복수를 결심하고 집에 있던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매일 방과 후 교차로에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남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굴욕을 맛본 리 이장은 더욱 폭력적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남성을 좋아하는 동시에 또 남자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리 이장은 대학 시험을 통해 탕길시 베이징 공업대학에 차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에게서 탈출하게 되어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대도시의 유흥과 신문물에 정신이 없던 그때 그는 동기들을 따라 PC방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퍼플보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대형 게이 데이트 사이트로 리 이장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곳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리 이장은 PC방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지만 그의 부모님이 부져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손벌리기 싫어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두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아침 교대 근무와 저녁 교대 근무로 종종 하루에 연속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알바 두 탕에 PC방 중독까지 결국 리 이장은 학과 수업에 뒤처지기 시작해 학기 말 무렵에는 여러 과목에서 불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학기 때 그는 시험을 보는 것조차 거부하게 되었고 또 학교의 압박과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관둘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교 3학년 때 중퇴를 결정했습니다. 2002년 6월 리 이장은 게이 웹사이트를 통해 탕젠샤오라는 네티즌을 만났습니다. 그는 리 이장보다 8살 많았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며 월 수입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는 리 이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깊게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 이장도 얼마 안 돼 탕젠샤오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위해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9월 리 이장은 학교에서 자퇴한 후 탕젠샤오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탕젠샤오는 리 이장이 집에서 외로울지 걱정되어 그에게 강아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 이장에게 돈까지 주며 리 이장의 의류 사업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보낸 달콤한 시간은 한때 리 이장을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했지만 좋은 시간은 항상 짧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한 지 얼마 안 돼
탕젠 샤오는 리 이장에게 권태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리 이장을 다른 동성애자에게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리 이장과 관계를 맺은 후 리 이장에게 돈을 주곤 했는데 이에 리 이장은 탕젠 샤오가 본인을 배신했다고 느껴 우울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리 이장은 탕젠 샤오가 질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이바를 들락거리며 다른 남성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탕젠 샤오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이 느낀 배신감을 탕젠 샤오도 느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뜬 탕젠 샤오는 그가 누구와 관계를 맺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리 이장은 더욱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리 이장은 탕젠 샤오가 본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난감으로 여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리 이장은 점점 혐오감을 느꼈고 그의 복수는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탕젠 샤오로부터 이별 통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게이바를 들락거리던 리 이장은 결국 낯선 남자 4명에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년기 부모의 학대부터 청소년기 낯선 남자로부터 성폭력, 성인이 된 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 결국 리 이장은 폭발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미 사람을 해쳐본 경험이 있던 그는 그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는 동성에게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지만 동성에게 수없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냥 모든 동성애자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연쇄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증오로 가득했는데 감옥에 갇힌 후 오히려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003년 10월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은 공식적으로 리 이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3년 11월 리 이장은 계획적인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극형을 선고받고 종신 정치적 권리 박탈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 8월 20일 오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리 이장의 극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처형 전 리 이장은 아주 차분히 법률 문서에 지문을 찍고 정중하게 판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 이장의 결말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무례한 대우와 굴욕을 당할 때 법으로 본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무고한 사람을 향해 휘둘렀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